제가 원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저께부터 해서 어제까지 매매를 하고 싶은 종목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애매한 자리들이 많이 생겨요. 여기는 자리가 조금 애매한데 좀 더 빠져주면 좋겠는데 라는 기준이 생기는데 전조 증상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입니다. 저번 영상에 폭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 2편 좀 더 자세하게 대응 전략을 제가 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연일 개인들 매수세가 막 하루에 몇 조씩 계속 순매수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개인들이 그렇게 매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수를 올렸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힘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순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금요일 이제 오후 2시가 넘어갔는데요. 코스피 이제 3천이 좀 깨졌네요. 지금 2.6% 마이너스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뭐 약 3% 이상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작년에 엄청난 상승장에서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폭락이나 이런 하락장에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손실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 종목을 믿고 가시는 거지만, 단기로 또는 스윙 투자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시죠. 자,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2시 20분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3.5% 좀 크게 좀 빠지고 있네요. 저번에 저점 부근인 요 940포인트도 좀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기서 좀만 더 빠지고 이러면 아마 어느 정도 투매의 구간이지 않을까,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럴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따가 계좌도 좀 보여드릴 테지만 하락장을 이쯤부터 보통 본격적으로 어제 많이 느껴서 이제 감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원리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감지가 되는지, 그걸 매번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의 나만의 그런 데이터로 인해서 분석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매를 단기 매매나 수익 매매에 있어서도 원하는 종목들이 계속 내가 매매를 하고 싶은 종목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고, 좋은 자리를 주는 종목들이 매일매일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가격에서 사고 싶다, 다음날 이 종목을 사고 싶다, 이렇게 계속 저의 원칙이나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들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크게 폭락이 나올 만한 시장이 아닌 상태에서는 매일매일 꾸준히 나옵니다. 그게 본인만의 뭔가 매매 원칙을 만드는 그거에 대한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돼 있고 기준봉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기준봉이 1개에서 2개 이상 세워준 상태에서 눌림목 매매를 위주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이런 종목들이죠. 최근에 LG전자도 이렇게 강하게 기준봉 세우고 계속 좋은 추세를 줬고, 종목들은 많습니다. 뭐 빅히트도 그랬고, 그리고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준봉을 세우고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저께부터 조금 시작했어요. 그저께부터 해서 어제까지 매매를 하고 싶은 종목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좀 자리들이, 애매한 자리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여기는 자리가 조금 애매한데 좀 더 빠져주면 좋겠는데 라는 기준이 생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장이 끝나면은 장 마감을 한 이후에 한번 거래량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다 돌려봅니다. 전 차트를. 대략적으로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필터링 되는 종목들을 다 제외하면은 그래도 500종목에서 1000종목 사이는 한 번씩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는 정도로 다 보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게 보다 보면은 느껴집니다. 종목들이 서서히 차트들이 망가지고 있구나. 뭔가 매수할 만한 자리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오히려 붕 떠 있고, 좀 더 빠져야 매수할 만한 자리가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제 원칙과 기준에 맞는 종목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본인만의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서 안 맞는 종목들을 굳이 내동매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차트를 보면서 내가 별로 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매매를 쉽니다. 종목들을 하나 둘씩 줄여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락장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조 증상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괜찮은 자리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괜찮은 종목들이 갑자기 힘이 약해지면서 점점 차트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이 차트 흐름이 별론데 그냥 예전에 강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죠. 이거 뭔가 자꾸 차트들이 하나 둘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조금 의심스럽다,
그리고 내가 매매하고 싶은 종목들이 점점점 다 사라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은 시장이 조만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는 조금 힘들고요. 이거 계속 매일매일 시장도 보고 차트도 많이 보고 하면서 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까지 만약에 경험을 쌓고 시장을 계속 보다 보면은 점점점 망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매매를 하고 싶은 종목들이 사라지게 돼서 내동 매매를 안 하면은 매매를 안 하게 되고 현금 비중이 점점점 커지다 보고,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오늘과 같은 하락장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실시간 계좌도 뭐 보시면은 매매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수익 실현은 50만원 정도 했고, 지금 한 종목 조금 많이 빠졌길래 그냥 살짝 그냥 단타로 그냥 들어간 건데, 어쨌든 지금 같은 시장에서 거의 어제에서 오늘 넘어올 때도 거의 현금 100%에 가깝게 넘어왔고, 오늘도 그냥 살짝 하락을 할 거라는 전제를 미리 깔고 보수적으로 떨어질 때 지지대에서만 샀다가 잠깐 팔았다가 이런 전략으로만 그냥 짧게 먹고 나오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종목들이 기준에 맞는 정배열된 종목들, 그리고 21선 위에 있는 종목들, 보통 좀 헷갈리시다 싶으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갑자기 21선 부근까지 다 와 있거나 또는 21선 밑으로 하나둘씩 다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조만간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좀 심플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봉상 21선 기준으로 대부분 최근에 강했던 주도주들이나 종목들이 21선 부근까지 다 와 있거나 또는 21선을 깨는 모습들, 물론 21선을 한번 깨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주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잠깐 줬다가 다시 21선 자리로 가는 경우에는 보통 깨고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후죽순 종목들이 갑자기 그렇게 21선 깨는 종목들이 막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부분 아마 그저께부터 거의 짧게 보수적으로만 대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거의 현금 비중으로 넘어와서, 물론 이건 단기 매매죠. 장기 투자 계좌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서만큼은 월 꾸준한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노이즈나 움직임에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거의 현금으로 넘어와서 매매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눌림목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그때 뉴스나 수급 매매, 시황 매매, 돌파 매매 하는 분들이 수익을 잘 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좀 별로 자신이 없고, 그리고 그거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종목들이 오늘같이 만약에 시장이 하락이 예상되거나 시장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오히려 괜찮은 종목들이 지지대가 있는데 그 지지대를 미리 분석을 하고 그 지지대에 미리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지대에 그 지지대까지 떨어졌다가 아무리 급하게 폭락장이 나오는 시장이어도 중간중간에 반등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보수적으로 지지대를 잡으면은 떨어졌다가 잠깐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럴 때 잠깐 먹고 나오는 전략을 저는 보통 씁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종목 선정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도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조금 최근에 괜찮았던 종목, 누구나 좀 관심을 갖고 쳐다볼 만한 종목들에 한해서 지지대에 떨어지면은 충분히 잠깐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했던 거는 DLENC랑 키스트를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심플합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 여기죠. 만약에 빠져주면은 어디가 매력적이겠다 그냥 전날 미리 세워놓습니다. 16,000원 부근, 여기서 보시면은 요 윗꼬리 부근도 있고, 그리고 21선 자리가 되죠. 21선이 이만큼 올라오면서 11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16,000원 정도 가격대가 단기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16,000원 초반이나 16,000원 정도까지 가격을 주면 괜찮겠네, 한 번은 다이렉트로 죽지 않고 반등을 주고 빠지겠다,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날 분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아마 이때 한번 사서 이렇게 좀 단타를 쳤거든요. 이걸 보면 더 편하겠구나. 자동 일지, 이걸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한 16,050원쯤, 요쯤 100원이 60원쯤에 사서 잠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나름대로 지지대라고 생각하는 가격대마다 그냥 떨어질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리 걸어 놓은 거죠. 걸어 놓고
한 1%에서 1.5%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그냥 팔고 나오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그냥 거의 이렇게 자신이 좀 없고 나는 잘 경험이 없다 싶으면은 그냥 관망을 하면 됩니다. 그 전에 만약 어느 정도 감지를 됐다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미리 감지를 하고 정리하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은 좀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하락할 것만 같은 느낌이지 폭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거를 다시 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를 그냥 미리 예측을 하고 과연 자를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거를 여러 번 좀 경험을 하다 보면은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락장이 감지가 됐으면은 종목들이 사라지고, 그 종목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비중을 거의 다 현금화 상태에서 짧게 보수적인 대응만 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제 원칙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 관망만 하긴 또 뭐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보통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아까 보셨다시피 조금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빠졌을 때 사서 조금씩 팔고, 지금은 여기 이렇게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평단가 부근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이것도 이 가격에 3,000원에서 산 거 되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기서 3,000원에서 샀다가 팔았는데 여기서는 다시 2,000원에서 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봉을 보면은 이날 어제 캔들이죠. 어제 저점이 3,000원입니다. 여기가. 이게 한번 여기를 만약에 시장이 빠져서 여기까지 빠져주면은 이게 다이렉트로 쭉 계속 빼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래서 잠깐은 반등이 나왔다가 빠질 수 있다. 그런 기준에서 단순하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사서 지금 여기서 팔았는데 저거 먹으려고 뭐 매매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2.5%가 됩니다. 그래서 뭐 수수료 세금 빼면은 거의 2% 조금 넘게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아까 키스트랑 DLENC가 오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보통 그냥 종목이 전혀 안 보인다, 뭐 굳이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나 싶으면은 관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시장을 감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매일매일 차트를 돌려보면서 차트들이 내가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는 종목들의 차트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계속 시장을 보면서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꾸준하게 차트를 보면서 지켜보는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그게 본인의 나만의 데이터가 되면은 하나의 이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조만간 시장이 종목들이 하나둘씩 차트 이탈이 나오니까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항상 그거를 감지를 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게 실제로 감지가 됐으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물려 있다고 해도 정말 뭐 좋은 종목 나중에 뭐 길게 가져가면은 뭐 올라갈 종목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단기 매매 스윙 전략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락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장에서 어떻게, 폭락장에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와 매매 스타일이나 매매 기법이 다른 분들은 다른 식으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작년 3월 지수가 30% 폭락을 할 때도 꾸준하게 수익을 냈고, 오늘같이 2, 3% 마이너스 이상 빠지는 날에도 큰 손실 없이 수익으로 마감을 하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장을 대응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뭐 공부해 보시고 연습을 해 보시고 하시면은 본인의 성공 투자 전략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